새벽 기상이 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확률로 핸드폰을 보게 되고요. 또 엄마들 감기에도 속이 시끄러운 날도 있을 거고 휴대폰만 보다가 하루 끝나는 것과 똑같아요. 제가 전에 그 방문 미술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나중에 적어놓고 보면요. 거진 9할 이상은 다 가짜예요. 맘카페에 물어보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이나음입니다. 아이 키우면서 4시간 갖는 게 참 많이 어려우시죠? 저는 가정부육 3년을 하면서 어떻게든 제 시간을 마련하고 싶어서 여러 방법들을 또 써보고 또 어떻게든 시간을 짜내보려고 해보고 참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래서 전보다 제가 주도하는 방향대로 그래도 살고 있다는 생각이 조금씩 들거든요. 아무튼 제 경험에서 우러나온 엄마의 시간 절약 노하우 공유해 드릴게요. 첫 번째 원칙은 새벽 기상하기입니다. 아이들 잘 때 같이 자고 새벽에 일어나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육퇴하고 나서 밤에 주로 제 시간을 많이 가졌었는데요. 제가 새벽 기상도 해보고 밤늦게 이제 육퇴하고 제 시간을 갖는 거 둘 다 해보니까 압도적으로 새벽 기상이 났습니다. 새벽 기상을 추천드리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저녁에 육퇴를 하면은 일단 방해 요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보통 아이가 잠들고 나면은 잠든 거 완전히 확인한 다음에 몸을 서서히 이제 움직인단 말이에요. 깰까봐 조명도 한동안 막 어둡게 하고 있고, 그때 이제 가장 소리 안 나고 되는 그런 조용한 활동이 뭐겠어요? 바로 휴대폰이죠. 그래서 많은 확률로 핸드폰을 보게 되고요. 다들 육퇴하고 연락도 가장 활발히 오가는 시간이 아마 육퇴하고 저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반면에 새벽에 일어나서 할 일들을 하잖아요. 방해 유물이 사실 많지가 않아요. 다들 자고 있기 때문에 연락이 막 활발히 오가지도 않고요. 가장 방해 요인이 없다는 점을 들 수 있겠고, 두 번째 이유는 그 브레인 리셋이라고 하죠. 이미 육아에 지치고 하원하고 막 많은 일들이 있는 그 상태에서 또 엄마들 관계에 또 속이 시끄러운 날도 있을 거고, 체력적으로 아무튼 아이랑 같이 놀아주다 보면은 막 힘이 들 때가 많은데, 그 상황에서 뭔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피로하고 집중력이 그렇게 좋지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자고 휴식을 취하고 할 일을 하는 게 훨씬 집중력이 더 좋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강상의 좀 미용상의 이유도 있어요. 여러분, 일찍 자는 게 성장 호르몬 분비 측면에서도 훨씬 좋아요. 그 성장 호르몬이 막 10시부터 분비되는 거 아시죠? 그거 뭐 키 크게 해주는 그런 호르몬 아니냐. 나는 이제 다 커서 막 소용도 없다. 막 이러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근데 그 다이어트에도 좋아요. 그러니까 성장 호르몬이 그 신체 에너지 사용량을 증가시키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기초 대사량을 올려준다는 거예요. 육아하면서 다이어트에도 도움되고 얼마나 좋아요. 또 근육 만들고 싶으신 분들도 일찍 자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단백질 합성을 자극을 하고 단백질 분해를 이제 억제해가지고 근성장에도 도움을 준다고 해요, 성장 호르몬이. 그래서 득근을 원하시는 분들, 기초 대사량을 좀 올려서 살 안 찌는 체질이 되고 싶은 분들은 일찍 자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새벽 기상할 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휴대폰이랑 태블릿을 자기 전에 진짜 멀리 두세요. 아니면 다른 방에 두던가요.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하기로 한 일들, 또 막 모니 루틴이 끝날 때까지는 절대 쳐다도 보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잊으세요. 어제 전날 못한 답장을 한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어차피 그들은 자고 있어서 새벽에 연락하는 것도 민폐거든요. 새벽에 일어났을 때도 제일 먼저 휴대폰을 보잖아요. 육퇴하고 나서 휴대폰만 보다가 하루 끝나는 것과 똑같아요. 그냥 일찍 일어나서 휴대폰 하다가 애들 일어날 시간 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인스타 브레인이라는 책을 봤는데요. 그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넣어두는 것만으로도 집중력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고 해요. 그저 옆에 두기만 했는데도 집중에 방해가 되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핸드폰이랑 태블릿은 멀리 넣어두세요. 두 번째는 장난감 정리 원칙입니다. 이거는 이미 실천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장난감 가지고 아이들이 막 가지고 놀잖아요. 근데 뭐 아이 다 가지고 놀고 뭐 이따 자고 나서 치워야겠다 이렇게 절대 밀어두시지 마시고요. 놀이하는 그 중간중간에 치우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언제까지나 아이 놀이에 방해가 안 될 정도로만요. 제가 전에 그 방문 미술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선생님이 그 수업 시간이 30분인데 막 이것저것 재료를 막 가지고 오신단 말이에요. 이거 펼치고 저거 펼치고 되게 버라이어티하게 막 놀아주시는데, 그거 보면서 선생님이 그 30분 수업인데 끝나고 한 10분, 15분 치우시겠다. 어떻게 정리하시나 이렇게 싶으신데,
선생님이 항상 저희 오셨던 선생님이 딱 30분만 맞추고 정리까지 완벽히 끝내신 다음에 가셨거든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선생님이 아이가 이제 흥미가 조금 잃었다 싶고 다 가지고 논 것 같았으면은 그때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정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30분 안에 끝마칠 수 있었던 거죠. 약간 그런 식으로 조금씩 정리하면서 놀이 중간중간에 정리 한번 해주세요. 근데 사실 가장 좋은 것은 같이 정리하는 거죠. 그 몬테소리 수업도 가보면요. 선생님이 놀이 하나 끝나고 그 다음 교구를 갖고 오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리에 갖다 놓은 다음에 다음 활동이 이어져요. 그런 식으로 아이가 블록놀이가 끝났고 이제 다른 자동차 장난감 놀이를 막 시작하려고 한다 했을 때 이제 그때 이거 정리한 다음에 이 놀이를 시작한다는 이런 규칙을 만드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스스로 이렇게 정리하는 습관은 아이 주도성 길러주기에도 좋고요. 저는 그래서 이런 동기를 아이한테 너는 정리왕이야, 정리요정이야, 우리 뭐 청소대장 해볼까? 이런 식의 놀이하면서 유도하게 해주기도 하고, 또 이제 뭐 수건 같은 거를 갖다 놔야 됐을 때, 엄마 수건이 어딨지? 우리 아빠 수건이 어딨지? 나 집에 가고 싶어. 이러면서 막 약간 미아 찾기 하듯이 약간 이렇게 수건 제자리 찾기 이렇게 놀이같이 이렇게 유도를 해요. 역할놀이 아이들 되게 좋아하잖아요. 어쨌든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따로 이렇게 정리하는 시간을 만드시지 마시고 아이와 함께 같이 정리하는 게 가장 좋고 또 놀이 중간중간에 최대한 엄마가 정리를 하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세 번째 방법은요. 포스트잇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거는 세 번째 그 포스트잇 활용하기는 제 시간관리 노하우 중 하나예요. 육아를 떠나서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뭐 오늘 세운 계획이 있을 수도 있고 할 일들이 있잖아요. 꼭 해야 되는. 근데 육아하거나 그 생활을 할 때마다 막 갑자기 막 해야 될 것 같은 일들이 떠오르는 경험 다들 해보셨을 거예요. 갑자기 떠올라서 지금 당장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일들을 나중에 적어놓고 보면요. 거진 9할 이상은 다 가짜예요. 뭐 갑자기 막 계란이 떨어진 것 같아가지고 지금 운동을 해야 되는데 쿠팡에서 계란을 시키고 있고, 갑자기 이거 필요해가지고 막 당근해야 되고 있고, 막 당근할 것 같고, 그러지 마시고요. 다 적어놓고 계획해서 하세요. 그러니까 시급한 일들, 지금 순간순간 떠오르는 일들 다 처리하다가는 오늘 내가 해야 할 일들 아무것도 못합니다. 육아 동지분들 공감하실 텐데요. 육아를 하다 보면 사실 매달 이번 이벤트의 연속이에요. 신생아 때는 뭐 수유 문제, 밤잠 문제 이렇게 고민하는 일들이 막 계속 생기거든요. 또 아이 키우고 또 아이가 또 크다 보면은 뭐 어린이집 문제, 뭐 낮잠 문제, 친구 교우 문제 뭐 그때그때 뭐 궁금한 것들, 뭐 알아볼 것들이 계속 업데이트가 돼요. 그래서 그냥 아예 육아 관련해서 알아보는 시간, 궁금한 것들을 찾아보는 시간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일주일에 30분 1시간이라도 좋아요. 딱 그 시간에만 알아보겠다. 뭐 이 정도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이 정도 시간을 언제, 이번 주에 언제 이렇게 확보해 놓겠다. 이렇게 정해두고 하시면 좋겠어요. 그냥 마냥 그 고민을 안고 있다 보면요. 밤낮으로 그 육아 고민 진짜 양육 문제로 일주일 동안 고민만 하다가 시간 보내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육아 관련된 고민 자체가 쉽사리 답도 안 나올 때도 되게 많아요. 왜냐면은 너무 누구는 A 하라는 입장, 누구는 B라는 입장 되게 참 다양하기 때문에 어쨌든 또 이렇게 또 시간을 또 따로 마련하면은 나중에 따로 공백이 생기는 게 아닌가 할 텐데 이건 정말 불필요한 고민이고요. 발달 단계에 따라서 성장 단계에 따라서 늘 부모가 처음인 저희에게 궁금증과 알아볼 것들이 늘상 과제처럼 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의사항은요. 맘카페에 물어보지 마세요. 맘카페에는 시원한 해결책은 없고 공감과 위로만 있습니다. 이거는 순전히 제 생각이에요. 저도 무슨 아이 관련해서 물어볼 상황, 알아볼 일 생겨가지고 이렇게 막 찾아보면은 공감은 없고 그래서 약간 위안도 되고 재미도 있지만은 그래서 어떻게? 그래서 결론은 약간 이 하우에 대한 대답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두세 시간 맘카페 검색하고 글을 써봐도 뭐 얻어낸 게 없는 거예요. 그냥 공감만 얻었어요. 대부분 또 모모 카더라 같은 경험 공유가 대부분이어가지고 내 아이한테 맞지 않을 수도 있고 그게 전혀 올바르지 않은 반응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육아 관련된 문제나 고민들은 차라리 전문가를 찾으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나중에 제가 기회 되면은 양육 문제에 도움받았던 사이트나 기관들 한번 제대로 소개해 드릴게요. 우선 먼저 알려드리고 싶은 곳은요. 지역 내 육아종합지원센터입니다. 대부분 지역 내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고 부모 상담, 양육 상담이 무료로 이루어져 있어요. 전화, 방문 상담 형태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으니까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받기 좋았던 상담이 아이사랑 사이트인데요. 여기서도 양육 전문가분들에게 상담을 받을 수가 있어요. 글을 쓰고 보니까 맘카페에 글 쓰는 것과 뭐 크게 다르지 않아요. 적어도 인터넷에 물어보는 것보다는 해결의 실마리나 가닥을 보는데 더 크게 도움이 되었던 기억이 있어요.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위대한 일을 하고 계신 우리 엄마, 아빠, 육아 돈지분들 모두 응원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